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오늘 경매물건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물건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이제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게 되는 일이 있겠죠. 처음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될 텐데 기입표에 잘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꼭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법원 입찰 당일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입찰 당일에 딱 법원에 도착합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경매법정 앞에 프린트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은 뭐냐면 매각기일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각기일 고지사항이라는 건 진행하는 경매물건이 해당 당일날 변경, 취하, 정지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혼자 입찰을 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집행관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앞으로 해당 물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입찰자분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만 입찰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서 보증금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 주인공이 된다는 일 상당히 좋겠죠. 근데 좀 쑥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입찰 당일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매각기일 고지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매각기일 고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해서 만약에 입찰하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큰 피해는 없어요. 큰 피해라는 건 보증금을 몰수당하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많은 입찰하시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은 혼자 나가는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주목받고 싶다면 입찰을 하시길 바라는데요. 이건 장난이고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해당 당일에 변경이나 정지나 취하가 되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같이 부동산 분위기가 뒤숭숭할 때, 그러니까 하락하는 시점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 시기에 지금 보합인 상태죠. 왜냐면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없지만 추후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채권 금액이 이 법원의 낙찰 금액보다 낮으면 그 당일에 변경이나 취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변경 취하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분께서도 지금 입찰을 하려고 3개의 물건이나 조사까지 다 끝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이나 혹은 며칠 전에 변경 취하로 인해서 입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변경 취하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법원 입찰 당일날 매각기일 고지사항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매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얼마의 수익이 나고 얼마의 입찰할지 예측이 되겠죠. 그럼 경매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1070번입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 물건이겠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층 202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억 5,700만원이고 최저가는 2억 8,560만원의 2차 진행 중인 금액입니다. 대지권은 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8평이나 돼요. 18평이면 굉장히 큰 평수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물건은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입니다. 빌라가 18평이면 발코니 면적까지 포함이 되면은 굉장히 큰 평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지어진 빌라 같은 경우는 한 층에 2개의 세대가 아니라 한 층에 4개의 세대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방 3개라도 구조가 되게 좁습니다. 이렇게 구축 빌라지만 구축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빨간 벽돌이 아닌 이런 구축 빌라들은 오히려 실내 평수가 더 잘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평수가 잘 빠져 있는 이런 빌라들은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겠죠. 왜냐? 실내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쵸?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5층보다는요 2층, 3층 요 층수가 로얄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는 2층, 3층이 로얄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는 뭐 4층, 5층도 뭐 괜찮습니다. 총 건물의 층수는 5층 중 2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3년 5월달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물건의 위치 및 주변 환경은 지하철 7호선 군자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건물은 2003년식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20년이 이제 막 지난 22년 차 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군자역 부근으로는 빌라들이 혼재되어 있겠죠. 아파트보다는 빌라들이 더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자역 부근은 강북, 강남, 강동 다 갈 수 있는 중앙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예요. 임차인 현황은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소유자가 현재 이 물건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면 된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금제당권 설정이 중 땡땡땡땡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채권에 대한 압류들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세조사, 입지파악, 거래량 조사,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시세조사다. 시세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토부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데요. 2007년에 1억 8천, 2015년에 2억 4,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의 경매물건의 진행 금액은 얼마죠? 2억 8,560만원. 그러면 2015년 약 10년 전에 거래됐던 금액보다는 아직 높은 금액이죠. 시세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물건들은 앉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현장으로 가서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시세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라 강의를 들으셨거나 빌라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현장에 가서 시세 조사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서 조사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국토부 실거래가가 애매하게 나와 있는 거는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회를 줍줍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조회수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 거의 20회 가까이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물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경쟁이 심하더라도 이 물건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다 할까요? 다 못합니다. 생각보다 이 빌라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물건들은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들도 굉장히 바쁠 텐데, 또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서 물어볼 때 정확한 정보를 주겠어요? 아니면 대충 얘기하고서 그냥 빨리 보내겠어요? 대충 이야기하고 보내겠죠. 대충 이야기하고 보내면 그분들은 정확한 시세를 알려주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만 듣고 오시면 시세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물건이 얼마일까 물음표만 계속 머릿속에 뜹니다. 그러면 입찰 당일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최저가에서 조금만 높여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20명이 입찰을 한다 봤을 때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밑으로 쏘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냥 들러리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5분 정도만 시세 파악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해서 이 물건을 시세에 맞게끔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본다고 해서 경쟁이 심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더라도 그 중에 한 5분 정도만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20명 안에 든다고 했을 때 제대로 시세 파악을 잘 못하는 15명 안에 들 것인지, 아니면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낙찰가에 가까이 써서 이 5명 안에 들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5명 안에 들어서 아깝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요,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냥 대놓고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15명 안에 들 수 있는 실력을 키울 건지, 아니면 이 5명 안에 들어가는 실력을 키울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인 만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명이 봤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시세 파악을 누가 더 잘하느냐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시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다. 10년 전 시세만 이렇게 나와 있다 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입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시면 지금 군자역 5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겠죠. 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네, 보니까 도보로 일단 거리상으로는 7분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는 한 10분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뭐 걸음거리는 뭐 평균치를 따져야겠죠. 뭐 저같이 좀 걸음이 빠르다 라고 한다면 6분 32초에도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한 9분에서 10분 20초 정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0분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과의 거리는 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중랑천이고요. 넘어가면 장안평역 이렇게 있습니다. 군자역과 장안평역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 강남구, 강북구, 그리고 동대문구까지 이렇게 쫙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뭐 여기 강북이다, 강동이다, 강남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디든지 어우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주위로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여기 중마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리가 꽤 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죠. 장점은 무엇이냐? 여기 세종대학교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는 그래도 명문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와서 또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실거주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 투자로 내가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도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보겠고요. 그럼 사진 한번 볼게요. 해당 물건의 사진 둘러보겠습니다. 네, 해당 빌라의 외관을 보니까 20년 차가 조금 지났지만 이 양옆에 있는 빌라들 보이시죠? 이렇게 베이지색? 네, 베이지색인지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누수가 심할 것 같은 이 빨간색 벽돌, 요런 빌라보다는 세월이 지나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요런 빌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런 빌라는 구축이라도 투자할 때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 뷰가 전면으로 뚫려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또 저희가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런데 실내 구조도를 보니까 한 층에 2개의 세대가 있어요. 방이 3개, 화장실은 1개인 구조인데요. 한 층에 2가구가 있고 거실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옆면, 후면보다는 전면으로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무래도 우측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02호, 2층이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호실인 것 같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3층도 하고 4층도 괜찮아 보여요. 네, 조금 올라가는데 조금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4층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 5층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 4층까지는 괜찮네요. 입구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네, 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시세를 봐야겠죠. 네,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이 1개인 구조고, 여기 발코니는 뭐죠?
서비스 면적이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물건과 같은 구조에 있는 빌라를 비교해 봐야겠죠. 방 3개, 화장실 1개 체크하시고요. 매매로 보시고 빌라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봤더니 이 주위로 우리의 해당 물건의 위치는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위로 딱 물건이 3개, 1개, 총 4개 정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봤더니 2억 7,500개 하나 나와 있고요. 보니까 3개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 이렇게 3개의 중개사에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이렇게 보시고 2억 7,500만 원이네. 우리의 물건은 2억 8천만 원대인데 우리 물건은 한 번 더 유찰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낙찰받지도 못하고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해당 물건의 평수가 몇 평이죠? 41제곱미터 11평이에요. 그리고 2008년식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의 경매 물건의 평수는 몇 평이죠? 네, 18평입니다. 18평이라고는 좀 그렇고 18평입니다. 한 6평 차이 나겠죠? 6평 차이면은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세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3억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002년식입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2003년식이죠. 우리의 경매 물건 얼마다? 2억 8,56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완전히 저희 물건과 비슷하잖아요. 2002년식인데 3억 9천만 원. 우리 건 2003년에 2억 8천만 원. 1억이 저렴하잖아요. 평수는 비슷해요. 이 일반 매매 물건보다 저희의 물건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건은 몇 층이다? 2층이다. 2층은 뭐다? 로얄층이다. 근데 이 일반 매매 3억 9천에 있는 물건은 몇 층이다?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5층입니다. 5층보다 2층이 더 낫겠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3억 9천보다도 더 받을 수도 있거나 같은 금액이면 우리께 먼저 팔린다. 우리께 먼저 팔리기 때문에 해당 경매 물건이 훨씬 좋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매매 물건이 더 좋은 점은 역세권이다. 역에서는 좀 더 가깝다. 요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 물건 같은 경우는요,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장단점이 다 뚜렷하게 강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장점이 더 많다면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더 크다.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를 조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생분들께 항상 임장을 가기 전에 손품을 어느 정도 팔고 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경매 물건은 손품상 봤을 때 대략적인 금액이 3억 후반대이다. 그래서 3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될 것 같다라는 기준을 삼고 임장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장 가서 확실하게 이 물건은 얼마다, 얼마까지 팔 수 있겠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찰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입찰가 산정을 해서 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낙찰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충분히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올 수도 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서울에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또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약 1억 정도 내외에 저렴하게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의 분석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셔서 올바른 투자, 꼭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기가 어렵다,
경매를 배워보지 않은 분들은, 배워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 경매연수에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경매연수 커리큘럼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희 정규 강의 8주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매를 내가 배운 적이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까지는 관심이 없고 난 단타로 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소액 단타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모든 교육을 배우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 정규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강의가 끝난 이후에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혼자 하기가 두렵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낙찰 투자반 4주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또 있어요. 이 커리큘럼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규 강의를 들으신 기수분들이 모두 모여서 물건 분석을 하고 실질적인 경매 물건 가지고 낙찰 투자를 위해서 경매 물건을 분석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내가 8주가 지난 이후에도 혼자 하기가 두렵다는 분들은 이 낙찰 투자반을 통해서 저희 경매연수와 계속 함께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기수분들하고도 또 만나서 또 정보 교류도 할 수 있고 같이 임장도 다니고 나보다 실력이 더 있으신 분들이나 나보다 실력이 안 되신 분들한테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재미있는 또 경매연수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 조코치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연수 3기는요 평일반은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고요 또 주말반은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3기가 시작됩니다. 비록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100명 200명은 아니지만 천천히 잘 이끌어서 저희 경매연수를 크게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경매연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매연수 조코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물건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추후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법원 현장 교육을 또 진행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현장 교육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혼자 법원에 가는 게 두렵다라는 분들은 저희 경매연수 구독자분들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물건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